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63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영화 원더우먼 얘기합니다. 네. 예. 마스턴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드디어 하는데 오늘은 어제와 다르죠.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최초로 영화되는데 성공한, 그리고 흥행도 성공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네. 원더우먼. 자, 주인공이 섹시, 청순, 파워, 모해함을 다 가져야만 하는 실사 영화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원더우먼은 말이죠. 안아주고 싶은 한편 내가 안기고도 싶어. 그 길고 두꺼운 팔에.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순진무구하다 보니까. 근데 거꾸로 보호도 받고 싶어. 그리고 어쩐지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괴롭혀보고도 싶은 거야. 그런데 혼나고 싶기도 해. 거꾸로. 양가적이야. 마스턴 선생님 저한테는 성공하셨다. 여성인 시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더우먼 캐릭터가요? 저는 일단 갤가도트의 원더우먼으로 이제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화를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알고는 있지만 좋다. 일단 좋은 점은 예쁘다. 갤가도트 페이스가 너무 예쁘다. 안기고 싶나요? 그녀는, 이 언니는 안기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원더우먼에게 안기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데마스키라죠. 그 섬. 거기가 살고 싶어요. 그 멋진 힘센 누님들. 그 언니들이 저도 훈육받고 싶어요. 훈육을 받는다. 네. 여기도 이제 마스턴 선생의 그림자가 디시플린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좀 찰싹찰싹 있는 겁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휙휙 날아보고 싶다. 저 언니에게 훈육받아서. 육상을 잘하는 섬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한 번에 3발 정도 활 한번 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표님. 원더우먼은 나한테 1도 소구하는 게 없다. 나는 사실 이런 류의 그 원더우먼의 약점이자 장점이자 개성이 바로 그 순진무구 청순하면서 뭔가 세상을 다 정복하는 완전 무결체잖아요. 일단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게 나한테는 사실 난 약간 캐릭터가 어쨌든 어떤 의미로든 흠집도 있고 그래야지 뭔가 이 감정이 어둠도 있고. 되는데. 그래서 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한 70% 정도밖에 성공 못했다고 난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나리오를 잘 썼어. 그죠.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바로 그 남자 주인공의 존재. 이 바로 방금 나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 실사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부딪히는 바로 그 장벽이거든요. 그걸 뚫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원더우먼의 이 그 스토리 라인이 네. 그 아이디어가 참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고민해내기까지 이 사람들이 했을 그 뭐랄까 수많은 밤 이 사람들이 지샜을 밤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의 미팅이 바로 연상되죠. 그렇습니다. 자, 30대 중반에 갤 가도님이 나타나셨어요. 원더우먼으로. 진짜 이게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뭐 유대인 이름이다 보니까 서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상적인 서양 여성의 느낌은 아니죠. 서양식 이름이 아니라서. 원래 발음은 이쪽이 더 가깝대요. 갈 가도트. 근데 원더우먼 이름은 너무 서양 이름이잖아. 다이애나. 너무 서양이야 그것도. 달의 여신 아니에요 또. 중간이 없어. 아니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페미니스트 겸 시오니스트인데 시오니즘이란 거는 뭐 시온의 횃불할 때 그 시온입니다. 유대민족 제일주의를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지우고 그곳이 유대민족이 소유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구체적으로는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극우주의입니다. 페미니즘은 그런데 진보주의죠. 네. 나는 그 갤 가도 이분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야. 자기가 여자니까 페미니스트고 유대인이니까 시오니스트고 원더우먼을 하니까 이 캐릭터가 페미니즘에 총하고 그래야만 하는 이런 식의 태도 있잖아. 난임 중심사관. 근데 이 정도로 엘리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뭐 집안도 좋다 그러던데 네. 잘난 사람이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상하진 않다. 이상하진 않다. 뭐 굳이 뭐 왜 우리 굳이
잘 모르겠으니까 왜 성장기에 어떤 것까지 캐가지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했는데 굳이 안 캐도 얼굴을 보는 순간 그쵸.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집이 좋아. 잘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해요. 군대 갔더니 군대도 잘한다. 군대 갔더니 그 군 체질이야. 말뚝박으라고 막 그래.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의 산 증인입니다. 이게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SNS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사랑과 기도를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보냅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뒤에 숨어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는 하마스에 맞서 조국을 지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소년과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샤바트, 샬롬. 해시태그가 좀 더 과감한데요. 해시태그 우리가 옳다. 해시태그 가자를 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이건 마치 한반도를 한국인들로부터 자유롭게 뭐 이런 말이죠. 해시태그 테러리즘을 멈춰라. 해시태그 공존. 해시태그 이스라엘 군에게 사랑. 그 공존 있네. 공존. 공존.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옳다 뭡니까 이거. 우리가 옳다. 근데 이분의 요 SNS를 너무 시오니스트 이걸로 너무 까기 전에 어린이와 여성 뒤에 숨어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는 하마스라고 하니 네. 이분 입장에서 나름 그래도 어떤 분리하려는 시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을 그래놓고 왜 그 가자 지구에는 어떤 일반 가정들이 있으니까 네. 그 여성들과 어린이들 같이 사니까 뭔가 거기 뒤에 숨어가지고 방패 삼아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원래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데 미사일을 폭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원래는 근데 거꾸로 미사일을 폭격해서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면서 쟤네가 여성과 아이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논리라고 이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기괴함을 본인이 애써 분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잖아. 어린이와 여성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래 어린이와 있는 여성이 거죠, 있는 그냥. 건데 좀 그렇게 한 거겠죠. 이걸 뭐라 그러지? 뭐예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나? 이런 것도 인지부조화에 해당되나? 너무 이게 극우주의가 좀 뻔뻔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하마스로부터 자유롭게. 이거 뭡니까 이거. 이 해당 포스트를 어린 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꾸몄는데 네. 전통 유대교에서 여성들이 기도하는 자세라고요. 네, 그게 이제 앞에 초를 켜면은 여성들은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당 포스트를 올리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유엔 학교를 네. 정밀 폭격했습니다. 네. 폭격을 하다 보니까 맞은 게 아니라 정밀 폭격했어요. 파케팅해서. 예, 당연히 아이들이 죽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전체에도 사륙이 있다시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런 포스트를 올리니까 사실 전 세계 팬들이 많았다고. 이 팬들은 현자 타임이 오지.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그 애기 딸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딸도 유대인일 거니까 유대교니까요. 그렇죠. 뭐 딸도 군대 가겠지. 이때가 그때죠. 그 가자지구 폭격할 때 유대인들이 언덕 위에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폭죽놀이 하는 마냥 웃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관람하는 거. 막 웃으면서 그걸 막 관람하는 관람하던 이게 그때죠. 네, 그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그거 보고 사람 정말 경악했잖아요. 저 그걸 즐기는 걸 보고. 아니 뭐 근데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네. 종교라는 게 그런 거라고 봐요. 그렇게 뭔가 적대하게 되는 순간 나님 빼고 혹은 우리 빼고 다 개돼지로 보이지 사람으로 보이나? 뭐일 것 종교에서는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악마잖아. 그렇구나. 적그리스도구나. 사람으로 보기 전에 적그리스도지. 악마지.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악마도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인 거 맞아. 근데 청소해도 돼. 왜냐하면 저 땅은 하나님한테서 자기가 받은 땅이야. 받은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건물주가 세입자 쫓아내는데 세입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낌으로. 용역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라고 하는 심리예요 지금. 아니 뭐 그것도 둘의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그 오래된 네 서사가 있잖아요. 서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종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 트위터는 아니고 페북이지만 페인낭 짓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찍을 수 있냐 이거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헐리우드의 권력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금융 투자의 일환으로서 초창기 제작을 그 하니까요. 영화 산업을 장악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제작을 하는데 영화라는 것 자체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을 끌어모아서 펀딩해서 개봉을 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흥행을 해서 그걸 이제 리펀드 받는 네. 그런 느낌의 어떤 주식 투자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 받는. 그렇죠. 더욱이 이런 말까지 있다 그래요. 해당 발언이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유대인
그 유대계 네. 홀리우드 권력자들한테 점수를 받아서 원더우먼이 된 거 아니냐는 말까지 있어요. 외려. 외려. 적어도 방해는 안 됐다. 원더우먼이 되는 데 있어서. 약간 악랄한 해석이긴 하지만. 악랄한 네. 해석이죠. 악랄한데 뭔가 설득이 될 듯 하면서도 맞아 이거야라고 하기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는 게 특징적이죠. 총을 든 섹시한 여전사가 태생이야. 설정도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양성 징병 국가죠. 네. 그러니까 겔가돗은 우리나라 그냥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아저씨처럼 그냥 갔다 온 건데 직업군인도 아니었고 그런데 외국에선 이게 그 징병 국가가 아닌 데에서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죠. 그렇죠. 징병 국가 아닌 곳에서는 군대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게 좀 놀라더라고요. 우와 하는 게 있거든. 총 쏴봤어? 뭐 이런 거잖아요. 보직이 영어로 컴뱃 트레이너, 전투 교관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몸을 잘 썼나 봐. 군 체질인 거지 이거. 뭐 그 나라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원래 그 조교들은 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로 뽑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논산훈련소 조교쯤 되거나 아니면 컴뱃 트레이너라는 좀 간지나는 이름이 붙을 정도면 유격장 상근 조교? 요 정도도 가능한 몸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던 모양이고 조교는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동작을 시연할 때 착착 각이 맞게 멋지게 보여줘야 되거든. 짜세가 나와야 되는. 근데 사실 그 미스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예, 짜세 나오잖아. 겔가돗. 그렇지. 가만히만 있어도 막 좋은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군복무 이수를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군 출신이라는 게 미국 현지에서 먹힌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분노의 질주를 대역 없이 직접 스턴트를 소화해 찍었는데요. 군대의 경험 덕이라는 말을 굳이 어딜 가나 여러 번 했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잖아. 그렇다고 우리 대역 없이 스턴트 소화합니까? 이게 특전사 출신도 재능이 그쪽이 아니면 못하는 거고 공익 갔다 와도 그쪽으로 몸 쓰는 게 감각 타고나면 하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마케팅하는 거지. 우리 군대랑 다른가 보지 뭐. 근데 배우가 한국군의 훈련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군대만큼 삽질을 많이 안 하시나 보죠. 그건 별로 안 할 것 같다. 근데 거기는 삽질해도 사막이라 고울 것 같아. 근데 뭐 배우가 자신을 띄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럼요. 그게 이거죠 이 정도야 뭐. 내 마케팅 포인트인데 뭐. 그러다가 이제 원더우먼의 캐스팅이 되는 건데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평화를 사랑하는 원더우먼 역을 맡는 걸 시오니스트가 한다고? 극우주의자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대항마로 영화사 측하고 겔가돗은 페미니스트 기믹을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원더우먼 촬영 당시에 임신 중이었어요. 여자가 딸을 임신하고 있었어. 이 덕에 임신을 하는 중에도 강한 여전사의 액션을 소화해냈다. 트루 페미니스트다. 이걸로 여성지 인터뷰를 쭉 돌았습니다. 아니 그냥 힘든 액션을 소화하는 게 트루 페미니스트랑 뭔 상관이에요? 모르겠어요. 임신 중에 그 임신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제가 그 코스모폴리탄 이런 걸 쭉 읽어봤는데 너무 끔찍하게 천편일률적인 그 인터뷰 내용 있죠. 네. 남자들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보호를 받고 조신하게 있어야 된다고만 말하죠. 하지만 나를 보세요. 그 힘든 액션을 아이를 품고 소화해야 됐답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였어요. 이게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여성 다른 이런 그 어떻게 시오니스트를 얘기를 할 때 이걸 까는 걸 또 썼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원더우먼을 찍었으면 니네 페미니스트라며 이거를 지지를 해줘야지라는 또 기믹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보기에는 본인이 유전자가 그냥 염색체가 여자라서 네. 자꾸 물을 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정도는 통했어요. 여성들에게 예쁘고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멋진 여성이 소화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또 박수 받고 임신도 하고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건데 왜냐면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작품과 실제 인물과는 뭐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영향을 떼서 나 겔가돗 나오는 거 짜증나 안 봐 이럴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 그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심지어 나 이 트루 페미니스트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Why 겔가돗 is true feminist 이 제목이에요. 왜 겔가돗이 이 여성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인가? 그 내용이 뭐냐면 촬영 중에 임신 중이었다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얘기하냐면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난 관계가 없고 영화는 잘 났으면 잘 나온 걸로 보는 거니까 영화사 측에서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지. 단지 그냥 겔가돗이 그런 것과 영화는 그런 것과 상관없고 겔가돗은 원더우먼 역에 적합한 배우기 때문에 캐스팅한 것일 뿐이다.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과 뭐 어떤 그런 것과 진영론과 뭔가 엮으려고 하는 것들이야말로 좀 불온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 이런 식으로 난 갔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이 원더우먼 캐릭터가 페미니스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도를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플이죠. 그러니까 언플. 왜냐면 나는 그것도 좀 짜증나는 게. 근데 얼마나 언플할 게 없으면 임신한 걸 언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페미니즘적인 그거를 갖고는 있지만 여성이 주축이 돼서 무언가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페미니즘적인 그 지분을 먹고 있는 것이지 원더우먼이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원더우먼 사랑과 평화라고 세상은 그거는 페미니즘 위에 있는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그렇죠. BDSM으로 위아더 월드. 위아더 월드야 위아더 월드. 근데 이제 그녀가 여성이고 그 캐릭터의 탄생 배경과 그것들이 이 남성들 소굴인 곳에서 여성이 이제 이걸 걸어가는 그 지점에서 페미니즘의 일정 지분이 있는 거지. 네. 원더우먼 자체가 페미니즘으로만 이루어진 텍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무슨 뭐. 그렇죠. 마스톤 박사 자체가 다 넣었잖아. 이 요소를 다 넣었는데 이제 시오니스트가 한쪽에 있으니까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약점이 있으니까 페미니스트로 진보적 의제로 이거를 좀 이렇게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좀 한심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오니스트 그걸 들켰잖아요. 네. 뭐 본인이 고백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배우 입장에서는 딱히 자기 상품 가치에 있어서 딱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뭐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항하는 영화사 제작사 측의 대응이라는 게 한심하다는 거죠. 너무 전형적으로 페미니스트니 무슨 뭐 여성인이 이런 거 여성주의 이런 거를 패션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패션으로. 그리고 더 괘씸한 건 패션 비즈니스로 쓰고 있는 건데 이제 또 두 번째 그 비판은 이제 극성 DC 남성 팬들 있죠. 네. 겔 가도의 가슴은 원더우먼의 가슴력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작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시오니즘, 페미니즘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다. 역시 덕후의 세계는 평화롭다. 평화롭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시오니즘, 가자지구, 학살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가슴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1차원적이면서 얼마나 순박해요. 이게. 이제 겔 가도도 또 페미니즘으로 맞선 거야. 옛날 아마조네스들은 한쪽 가슴이 없었다. 이건 그냥 도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도는 얘기고 이게 뭐냐면 아마조네스들은 한쪽 가슴을 일부러 잘랐다.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쏠 때 편하도록. 그런데 이제 그 현대 양궁 선수들이 다 낭설임을 증명했죠. 네. 그런데 작은 게 뭐 어떠니 그냥 작다. 내가 작아도 가슴이 작아도 내가 더 다른 면에서 잘 연기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던가 이런 한심한 거에는 자르면 돼. 씹으면 돼. 일십하면 되거든. 이런 한심한 거는. 그런데 이걸 또 페미니즘에 물을 내가지고 굳이 또 이러는 게 이 겔가도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셨다. 영화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복싱이랑 주짓수를 배웠대. 그래서 근육만으로 8kg를 찌웠대. 되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 그 총알 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동작이 너무 원투 스트레이트 무한 반복이야. 그래서 복싱 배웠나 보다 이런 생각 들었고. 영화를 보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제가 보기엔 영화와 하든 관계가 없어요. 소모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왜냐면 결국 원더우먼 영화 잘 나왔냐, 잘 빠졌냐, 잘했냐, 그냥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만 갖고 얘기하면 될 것을 앞에 앉아가지고 시오니즘이니 페미니즘이니 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아니라 관계없는 의제다. 관계없는 의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실제로는 미국에서 논란이었고 지금도 이 언플을 양쪽에서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레바논 이런 국가에서는 원더우먼 상영 금지. 결과적으로 원더우먼 영화는 성공적이었어요. 잠깐만 레바논 상영 금지되는 게 이것도 몇 겹에 뭐가 있는 거야. 그잖아. 이게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데 복색은 야하고 이런 복합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아니 시오니스트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데 레바논도 그런 국가잖아. 그러니까 복색도 야하고 미제국주의 영화 같기도 하고 시오니스트가 연기도 했고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여성이 주도적인 어떤 굉장히 좋은 가치를 담고도 있는데 그럼 애초에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이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뜻이라는 건 애초에 원래부터 상관없었어요.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아무 필요 없어. 영화 내용이 무슨 상관이야. 영화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태생적으로 아웃인 거지. 드디어 영화 얘기. 그런데 영화를 즐기기에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오래된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있지 않냐. 보통 이제
마블이나 DC 이런 거 볼 때 이게 서사를 잘 모르니까 중간에 딱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내가 이걸 모르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이 영화의 경우는 그렇진 않대요. 최초 영화하고 영화 내에서 좀 초심자에게는 좀 저는 지루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리진, 네. 원더우먼 발생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하잖아. 그래서 그냥 보면 된다 그러고요. 우리 2번이나 출연했었던 카인. 네, 카인님. 카인의 말에 따르면 원더우먼 이 영화의 경우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이걸 보기 위해서. 네, 마블 영화와 달리 DC 계열 자체가 이제 초창기래요. 그래서 그냥 보면 된다. 영화화 되는 것이. 네. 그리고 뭐 원래 설정이 따로 있고 2011년 이후에 리부트된 설정 따로 있고 코믹스판 설정 네, 따로 여러 있고 가지 하지만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냥 영화 고유 설정으로 다시 시작이 되니까 진입장벽은 없다. 그냥 독립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 된다. 물론 배트맨은 나옵니다. 떡밥으로 브루스 웨인이 네. 선물을 전해주는 걸로. 네, 네. 예. 이름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름만 나와요. 나와요? 네. 처음에 그걸 누가 주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야 역시 돈이 좋구나 이렇게 아니, 생각했어요. 처음부터도 이제 그 화물 트럭이 웨인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아니 무슨 그리고 선물을 폭탄 전해주잖아요. 무슨 폭탄 있냐? 아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포장에 신경 쓰는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폭탄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 이 겔 가도트가 영화 속에서 원더우먼에 어울렸냐? 네. 저는 어울렸어요. 제가 봐도요. 아름다웠는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주 그 씩씩하게 고와 남자들을 막 패대기 치는데 위화감이 없어요. 그 소장수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소도 잡겠더라 이러면서. 칼슘 보충제 광고에 나올 수 있다. 이분 얼굴이 옛 그 서구미 전형 정통의 그 서구미녀 얼굴이잖아요. 입 크고 왜 코 오똑하고 왜 그런 얼굴이잖아요. 약간. 근데 또 되게 다인종의 얼굴이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 인종도 섞인 느낌이야. 그냥 골격 자체가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서구미인 있잖아. 코 크고 눈 크고 입 크고 막 이런 그 얼굴 있잖아. 씩 웃으면 입이 막 이렇게 볼까지 찢어지는 그런 얼굴인데 좀 이렇게 웃을 때 그 순진무구한 면이 있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랬는데 등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패대기 치는데 사실 근데 그 바로 그 위화감의 그 상충이 바로 원더우먼 캐릭터의 오리진 원래 그 자체잖아요. 네. 그쵸. 이걸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원래 본인이 아예 그걸 갖고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를 설정으로 갖다 쓰잖아. 네. 근데 그리스 제전이 올림픽이잖아. 네. 역시 올림픽 특화형이다. 육상의 소질,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아주 그냥 장난 아니고. 승마. 그리고 허벅지도 말벅지라 가지고 진짜 잘 어울려. 죽죽하면서 탄력감 느껴지는 거 있잖아. 사실 말을 타고 막 나온 씬이 있잖아요. 말이를 저 언니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언니가 너무 싫어서. 약간 말이 약간 말이 좀 안 된 느낌이 있어. 저희 같이 특히 동양인 중에서 저희 같은 어깨가 좀 없는 사람들은 네. 그 보면서 그 떡 벌어진 어깨 거기다가 이게 옷도 아니고 상의를 이렇게 상의가 약간 노출돼 있죠. 어깨가 노출돼 있는데 그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면서 그럼 어깨가 더 넓어 보이잖아요. 우와 저렇게 어깨가 넓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 타고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군대 갔다 와야 돼. 근데 우리 갔다 왔잖아. 갔다 왔잖아. 안 돼. 갔다 왔는데도 안 됐잖아. 다시 태어나야 돼요. 메브리코가 신의 한 수. 메브리코인데 코끝이 예쁘게 살짝 올라왔어. 그래서 여성적으로 예쁘면서도 남성적이야. 애초에 원더우먼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양쪽에서 깎아서 중성화한 게 아니라 다 넣은 거잖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근데 겔가도트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건강미를 자랑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전의 원더우먼 배우들 있죠? 근데 이 이전의 원더우먼 린다 카터 제외한 드라마 배우들은 이 파라다이스 섬 원래 원더우먼이 살고 있는 섬 있죠? 이 섬에 있는 그 센 언니들하고 느낌 비슷해. 그렇죠. 우유에 원기소 타먹고 자랐을 것 같아. 원기소 뭐예요? 원기소 그 영양 보충제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겔가돗은 여성으로서도 사랑스러워. 그리고 목소리도 허스키한데 예뻐요. 허스키한데 예뻐 사랑스러워. 허스키한데 머라이어 캐리처럼. 새소리가 나지 않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순진무구하면서도 빡칠 땐 잘 빡치는 그런 캐릭터도 잘 소화를 했고. 이런 얼굴에 이 분이 진실의 올가미를 막 책치처럼 쓰잖아요. 나도 저 사정 반경에 한번 설정을 얘기하자면 이래요. 자, 제우스가 인간을 창조했어요. 네. 그런데 제우스 아들 중에 아레스라고 그 영화에 따르면 그 내놓은 자식이 하나 있단 말이야. 진짜 내놨어. 아버지가 나중에 죽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꼬드겨 가지고 전쟁심, 투쟁심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지. 의심과 질투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평화롭게 잘 살던 인간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인간들은 아마도 그냥 남자야. 그래서 아마존 종족, 아마조네스를 제우스가 탄생을 시켜요. 이게 이제 최초의 여성의 느낌.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 이브의 느낌으로 등장을 해요. 여성들은 이제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들이 나빠. 그래서 곧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여간 남자가 문제인데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인 윌리엄 몰튼 마스턴의 세계관이 이식된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그렇죠. 남자들 뭐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어. 식이었으니까. 근데 원더우먼의 엄마이자 아마존의 여왕이 히폴리타. 네. 이 여왕이 이제 보스가 돼가지고 동지들을 이끌고 남성들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 때려 죽이고 자유를 쟁취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기특했던지 특별히 결계로 보호되는 아주 그 환상적인 섬이 있어요. 이 섬 하나를 이 여성들에게 아마존 종족에게 통째로 쏴요. 그런데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문제에 내놓은 자식 아레스는 인간 혐오자란 말이야.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더 없앨라 그래. 그러다가 아버지 제우스한테 혼나고 사라집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슈레딩거의 아레스야. 모릅니다. 이 아레스가 참 재밌는 게 주로 이제 일본 만화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네. 중2병 캐릭터. 굉장한 또 보통 나올 때는 굉장히 미남으로 나와요. 다른 데서는. 보통 이제 쿨시크한 냉미남들이 많이 하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중2병 걸려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될 바에야 모두 없애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꼭 주인공이 주로 나루토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끝없이 설득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쇼크였어. 저 되게 빈정상했어요. 맞아. 보통 냉미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반전 설정으로 그 패트릭 경이었나요? 그 사람을 한 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저 얼굴은 가짜겠지. 저걸 벗고 냉미남이 나오겠지? 하면서 두근두근 누굴까 기다리는데 그냥 그 얼굴에 몸만 좋아지는 거야. 나 되게 빈정상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생각은 했지. 나 승질났어. 이 그 마스터 나는 반전을 위해서 마스터님의 어떤 세계관을 충실히 따른 게 아닌가. 역시. 남자들 볼 거 없다. 이런 거 있잖아. 몸자아잡아야 볼 거 없다. 이러면서. 이 제우스는 아마존 여전사들에게 괜히 선물 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레스가 다시 나타나면 니들이 막아야 한다. 뭐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힘센 언니들은 늙지도 않아.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섬에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점점 인간 병기가 돼갑니다. 단 총알에 대한 내구력은 인간과 동일하다. 네. 그래서 맷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격력만 세지는 네. 이런 우리 언니들. 근데 이제 여왕 히폴리타 이 여성의 운명이 기고합니다. 자, 먼저 창조된 후에는 남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세상에 뿌려졌죠. 아마존 종족이. 네.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해. 가정폭력 당했겠지. 이년아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여성들끼리 이렇게 못 살겠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규합을 해. 이 규합한 사람들이 여왕 히폴리타야. 규합하면서 자기가 여왕이 된 거겠죠. 인생이 너무 바쁘다. 그죠? 너무 바빠. 이 여성 동지들을 이끌고 말하자면 이 혁명 역사를 쓴단 말이야. 아마존에. 그래서 반란군 수장으로 재탄생하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친 이렇게 바쁜 여자를 핍박도 받아야 돼. 그죠? 그 규합도 해야 돼. 독립도 해야 돼. 반란도 일으켜야 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해야 돼. 이렇게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여자를 제우스는 놓치지 않고 임신을 시킵니다. 제우스니까요. 제우스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특화돼 있죠. 네. 특화돼 있어. 뭐로든지 변화해서 내가 들어가서 결국은 자는 남잔데. 그래서 이 반란군 수장으로서 힘겨운 전투를 오늘도 치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와서 지쳐 쓰러져 누워 있을 때 씻지도 못하고 이때 제우스가 쓱 자니? 하면서 홍 작가님 그만 상상해. 너 내가 만들었지만 예쁘다. 그래서 임신을 시키는데 임신을 해서 낳은 게 바로 다이애나. 네. 우리의 주인공이 원더우먼이다. 이런 건데 모르겠어요. 임신 기간이 한 1000년쯤 되는 건지 아니면 성장기가 인간의 한 곱하기 1000쯤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100년 동안에는 안 늦는 것 같으니 성장기가 아주 길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이애나의 전투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인간 병기 훈련을 대충 한 1500년 받으면 타고나길 신인데 예, 뭐 아주 새 것주. 예. 여기까지가 설정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첫 영화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성장사, 설정사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초중반까지 지루해져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야 남자 주인공 스티브 트레버가 등장해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남주를 따라서 독일군 추격대가 결계를 뚫고 들어와요. 여기서 한판 전투가 벌어지는데 재밌어. 전투 씬 되게 재밌는데 아마존 누님들이 아주 멋있게 싸워요. 네. 예, 칼과 활을 이용해서 아주 멋있게 싸우는데 방탄복이 없으신 바람에. 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필연적으로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앞에 왜 옛날 아레스가 하면서 막 그 CG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냥 그 CG로 여기에서 지금 다이애나 너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섬이 그렇게 된 거야까지 그냥 거기까지 퉁쳐서 그냥 거기까지 다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 아마존 섬은 섬대로 또 나오면서 그 안에서 또 옛날에 아레스가 하면서 그 얘기까지 또 구구절절 해주는데 영화가 솔직히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시작을 안 해. 시작을 안 해요. 영화가 시작을 안 해. 영화 언제 시작하는 거야? 계속 시작을 안 해. 그러다가 비행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동만 걸고 나가질 않아. 그래서 나 진짜 이 영화 왜 이래. 그 CG로 그거 처리하면 됐거든요. 사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아마존에스들의 그 훈련씬 그거 있잖아요. 이게 감독이 여자들이 나오는 300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액션까지 그렇게. 네, 그래서 그 훈련씬을 지루하게 길게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액션까지 너무나 300이. 그러면 옷도 300, 아니, 액션도 너무 따라했더라. 양녀랑도 비슷한 마인드인 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개연성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줄줄줄. 그걸 보여주겠다고 거기다가 ጧ 하고 놔버리면. 그렇죠. 나 솔직히 인강 듣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관객들 앉혀놓고. 그 보는데 나는 저 언니들 저 여전사들의 삶이 되게 지루하겠다. 외부의 교류도 없이 그 안에서 뭐 먹고 사는 문제야 제우스가 내려준 섬이니까 다 해결이 됐겠죠. 근데 맨날 훈련만 받고. 그래서 맨날 서바이벌 게임 하면서 그래서 다 근육질이잖아요. 제가 조건 훈련 잘 시키고 맨날 훈련해서 맨날 봤을 텐데 저걸 지금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 그게 거기서부터 왜 잘못됐냐고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요 얘기 하나 했. 이 스티브 트레버의 존재가 이 시나리오에서 내가 보기엔 신의 한 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아마 이게 내가 왜 70%밖에 완성도가 안 됐냐 하냐면 원래 여기에 진 주인공은 스티브 트레버가 돼야 돼요. 트레버의 시선으로 원더우먼을 봐야 돼요. 그럼 첫 장면은 뭐냐면 트레버가 하면서 추락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맞죠. 왜냐면 트레버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와 같은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는 의미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리고 원더우먼은 신이잖아 그냥.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트레버의 시선으로서 그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세계, 어떤 사람을 서서히 따라가는. 근데 이건 전형적인 이런 류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서사예요. 네. 보통 예를 들어 뭐 어떤 주인공이 나온다 그럼 주인공이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명랑도 원래는 그렇게 썼어야 된다고 나는 봤거든요. 이순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순신 옆에 있던 그 박보검 같은 애가 주인공이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걸 따라가는 건데 분명히 그런 의도로 놨어. 후반부는 성공했는데 앞에 그 시점 연결이 그러니까 왜냐면 주인공은 분명히 스티븐 트레버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보면 알지만 그 아마존에서 좀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이애나인데 중간에 스티브 트레버가 조연으로 나오면서 근데 사실은 스티브 트레버가 주인공이라서 그의 시선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강 들어 하고 쭉 펼쳐놓고 따박 하나하나 대사, 지문, 화면 이런 걸로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그게 한 30분 되나요? 엄청 길어. 꽤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이 엉켜요. 엉키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설정이 엉켜버렸기 때문에 감정 쌓는 것이 헷갈려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정은 뭐냐면 그거예요. 트레버가 사실 아레스가 있어요. 아레스를 죽이면 이 전쟁이 끝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얘 입장에선 너 뭐야 뭐 이런 거잖아. 어느 종교에서 나왔니? 뭐야 이 아마존 JMS야 뭐야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이애나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란 걸 아니까 그녀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되게 애틋하게 심지어는 그녀가 갖고 있는 그거를 아레스라는 걸 깨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세상은 인실조시야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인생은 실전이야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녀가 갖고 있는 그걸 순진무게 지켜준다고. 근데 그 지켜주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녀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반신반인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스티브 말도 트레버가 안 되는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봤잖아. 그럼 스티브 트레버가 갈등해야 돼요 원래는. 혹시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갈등 때문에 그녀를 애정하면서 지켜주고도 싶고 하지만 인생은 실전인데 이거 이 순둥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우리가 원래 이래.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태도가 하려면 앞에서 반쯤 그 아마존에서는 그걸 다 목격하면 안 돼. 근데 솔직히 봐봐. 맨 앞에 내가 좋아했던 I'm spy 했잖아. 네. 진실의 채찍을 한번 맛을 봤으면 믿어야지. 내 말이 믿어야지. 이미 그쯤이면 그걸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이야. 그니까요. 이상하잖아.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유물론자야. 그러면 진짜. 진짜야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 말이 안 돼. 근데 이미 경험해놓고 마치 믿지 않는 척하면서 그녀를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그의 감정이 묘사가 헷갈려.
그리고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순진무구한 여자를 어떻게든 우쭈쭈 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능력치는 반대잖아요. 네. 남자가 더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원더우먼의 액션씬을 펼쳐질 만한 전장으로 데려가기 위한 캐리어 역할만 중간까지 한다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중간까지 쌓아야 될 감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역전된 거. 능력은 다이애나가 더 센데 현실에 대한 인식은 트레버가 좀 더 냉철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버가 믿을 수 없는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갈등하면서 근데 그 갈등이 애정과 섞이다 보니까 트레버야 보고도 못 믿겠느냐.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이자 맞아요. 피보호자인. 그게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너무 좋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그 완벽할 정도인데. 내가 무리를 걸어야 믿겠느냐. 그 믿지 않는다는 갈등도 애정이란 갈등 있잖아. 내가 얘랑 이게 좀 아닌 것 같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애정에 대한 갈등과 얘 종교 이거 믿을 수 없어. 아레스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거 있잖아. 그게 두 개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래 그런 와중에 이 여자는 너무 세. 그러면서 이 원더우먼의 파워를 미리 보여줄 게 아니라 남주의 시선에서 이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어라고 관객들이랑 같이 경이감을 느껴야 되잖아. 그게 그 남주의 기능, 남주가 관객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눈높이로. 근데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강가의 물고기가 낚시를 안 해도 강가의 물고기가 지가 자맥질하다가 강가의 물고기가 올라와 있어. 그럼 그걸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피해서 걸어다녀요. 영화 시작 한 30분, 40분 동안. 40분 동안 그러는 거 거의 1시간 가까이. 왜냐하면 앞에 그 부분을 다이애나로 주인공을 설정함으로써 그 부분을 놓쳤고 거기 앞에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 들어. 주인공이 다이애나면 다이애나의 탄생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주인공이면 다이애나 성장기 보여줘. 다이애나 혼나는 모습 보여줘. 다이애나 훈련하는 모습 보여줘. 다이애나 다 자라있는 모습 보여줘. 다이애나 팬픽이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 부분도 빨강머리 애니야. 다이애나 화보집. 빨강머리 애니라고. 악녀처럼 시나리오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한 장면에 하나의 기능밖에 거의 안 해.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그 복합적인 게 한 장면 다 우겨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겨 넣지를 못하고 하나야. 그냥 혼난다. 본다, 즐겁다, 느낀다 이거거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다 대사로 해. 그죠? 그걸 다 대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겔가도시 아니지 원더우먼이 다이애나가 섹스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안다며. 근데 그거를 둘이서 대사로만 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예를 들어 원더우먼이 안에 복색이 좀 야한데 이게 예를 들어 그 트레버의 세계에서는 그게 여성을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더우먼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옷을 추스려 주면은 거기서 오히려 원더우먼이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좋아한다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났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장을 보여줌으로써 뭐 스파이를 한다든가 뭐 뭔가 역할을 한다든가 그 역할이 두세 개씩 겹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녀를 말리면서 그녀의 복장이 특이하면서 그녀가 또 섹스를 글로 배웠다. 이런 설정이 3개, 4개씩 쌓여 있어야 그 씬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죠. 풍부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잘하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잖아요. 그죠. 스필버그는 이거를 유머와 공포와 그 인디아나 존스만 봐도 그거 다 녹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장면 여기서도 그런 장면 있잖아요. 왜 책을 찾으러 자객들이 오잖아요. 둘이 막 갈 때. 근데 그거를 수첩을 찾으러. 수첩을 찾으러. 그래서 그 골목에서 싸우다가 어쨌든 원더우먼이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 부분 차라리 그냥 구해주고 땡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원더우먼 되게 착한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원더우먼이 사람을 여기서도 그게 애매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원더우먼이 사람 막 죽이잖아. 독일 애들. 근데 사랑한다면 때려서 기절시킨 지연정 사람은 안 죽이겠다라는 어떤 캐릭터 일관성을 지켜줘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 너무 급해서 그 악녀처럼 뒤에서 원더우먼을 때리는 놈이 있을까봐 총으로 쏘려고 트레버가 도와주려고 할 때 트레버가 총을 쐈어 걔한테. 우리 원더우먼이 탁 막아주면서. 그렇지. 원더우먼이 탁 막아주면서 그렇게 하면 죽지 않나요? 하면서 그냥 통 때려가지고 애 기절시키고 이래야지 캐릭터가 살고 그 남자가 아니야 인생은 인생은 실전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 캐릭터들이 풍부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싸워 끝. 너무 세게 때려서 죽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유머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독일 장군을 아레스로 오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드러나는 적의는 그렇죠. 적의는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저러지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무서워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건데 너무 평면적으로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고 있어. 아니 그 영화가. 그 세지는 양 먹은 그 네. 장교 있잖아. 네. 아레스로 오인된 장군. 장교.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갑자기 웬 이상한 여자가 그러면은 처음엔 좀 놀라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래? 드디어 이 약을 쓸 때가 온 것인가 이래야 되는데 기다렸다더니 흡입하다 갑자기 싸우는 거에서 전혀 인간적인 감정의 고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세계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거야.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세계 1차 대전이란 말이에요. 배경이 세계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 아니에요? 1차 대전이에요. 1차 칙칙하고 1차였죠. 칙칙하고 더럽고 비참한 전쟁이에요. 그 다 회색 톤이야. 입고 있는 군복 막 이런 것도 회색, 갈색 다 이런 건데 빨갛고 파란 옷을 입은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등장해서 내 나쁜 놈 이러는데 브라탑이랑 빤스만 입은 여자가 와서 갑자기 싸울 준비가 완료돼 있어. 그 남자가 그런 게 어색하다는 거지. 자, 우리가 얘기가 길었구나. 네. 우리 독일 얘기 하죠. 광고 듣고 와서.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독일인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해 마음을. 2차 대전 시기에 독일이 인류의 적으로 나오는 거야. 독일인들도 내성을 키우다 못해 해탈했을 거야. 아니 이게 왜 그래 히틀러라는 놈이 있었어. 그래. 그런데 1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독일 가정의 귀한집 자식들이 제우스의 딸내미한테 처맞는 거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벨기에도 피해자로 나와요. 그 벨기에 국왕 중에 레오폴드 2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고에서 저지른 거는요. 아주 뭐 인외마경이고요. 근데 어쨌든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선진 서방 세계? 독일만 조지면 되는 거야? 그지 만만한 거지. 너무했잖아. 아니 2차 대전을 가지고 그렇게 울고 먹는 거는 독일 사람들도 포기했을 거라고. 그래. 많이 먹지만 그래 계속 해라. 근데 2차 대전도 독일 군인들은 죽어도 되고 1차 대전에서도 독일 군인들 장교들은 그 악의 집단으로 나와서 결국 응징대. 심지어 자기 편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설정에서 거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 영국 편이지만 난 사람을 죽이기 싫다. 전쟁이란 건 결국 아레스의 꽁이 빠진 것이지 여러분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가 사실 맞는 얘기가 돼야 된다고. 맞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도 살려가면서 교화시켜가면서 가는데 독일군 팰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영화가 아까 했지만 잘 만들긴 잘 만들어 70점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게으르면서 나빠. 독일이면 다야? 아니 이거 해도 너무했잖아. 내가 독일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아니다 난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독일인이면 이건 아니지. 그래야지 영국 그 경이 있잖아. 그 아레스로 변신했던 패트릭 경이 영국 장교잖아요. 네. 영국에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고 봤더니 우리 쪽 아군에 아레스가 있었네라는 식으로 반전이 줄 때 그것도 더 극대화가 되는 거지. 결국 여기는 피하 구분이 없어. 인간은 희생자고 아레스의 꼬임에 빠져서 서로 다투기만 하는 슬프고 어리석은 짐승이여 뭐 이런 느낌으로 가졌어야 되는데 신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독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원더우먼이 사랑 굳이 얘기할 그거 너무 이걸 뭐라 하지 위선적이잖아. 기만적이잖아 사실. 선택적이다. 독일인들은 틀렸다. 이거 너무 갤가두세 페이스북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영화가? 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원더우먼 캐릭터를 분하고 있는 갤가두세 그 신체적 조건은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오히려 갤가두세 페이스북을 너무 참 좋아해요. 원더우먼을 배려버린 게 아닌가. 독일인을 가자지고 팔레스타인 갤가두세 페북의 거대한 팬픽이다. 아니 왜냐면 아레스 얘기를 나오는 순간 인간은 희생자라고 나오는 거고 독일인도 희생자라고 그렇게 해서 거국적인 관점에서 위아더 월드 관점으로 가져야지 이제 얘기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전인류. 그렇죠. 그 떡밥을 던져놓고 왜 회수를 안 해? 회수를 안 하는 거야 뭐든지. 왜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놓고 대사만 치잖아. 대사도 하나에 한 장면만 한 에피소드에 하나만 하니까 더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이 없고 대사할 때 대사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사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그 바스트까지만 바스트샷. 네. 그 지루한 게 바스트 하다가 또 이제 액션에 들어간다. 액션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에요. 일단 소울 칼리버라는 예전에 대전 액션 게임이 있어요. 일본. 여기 소피라는 그리스 여신 컨셉의 그 칼 쓰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네.
소피안가 그래요. 원더우먼이 구사하는 무술의 동작을 여러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십몇 년 전 게임인데 저는 참고는 분명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캐릭터의 무술 동작 플러스 300의 톤 앤 매너랄까 액션에 네. 예, 영화 300에 그거를 합친 후 슬로우 모션 있죠. 네, 슬로우 모션을 모션. 극단적으로 많이 쓰면 원더우먼이 이제 그 원더우먼의 액션씬이 나오는데 그 삼배 감독님이 약간 코디네이션을 하셨다 그래요. 실제로 실제 그 톤도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액션씬으로 그 숱한 독일 가정의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예. 그 오늘도 그 젖소에 젖을 짜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잘 있을까 생각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맥주라도 한 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특별히 고른 호흡을 그 창고에 저장하면서 아들 생각에 그러나 너무나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만 그 문맹이야 이 올가 아주머니는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서 출장 사서가 동네에 돌아와야 돼. 그런데 출장 사서가 돌아온 줄 알고 했더니 이 사서가 전해주는 편지에는 아니 아들의 부고 편지 원더우먼한테 죽은 거야. 전고. 원더우먼한테 죽은 거야. 그 방패에 맞아가지고. 홍 작가님이 짠한 걸 다 수집해놨어. 이 세상에 짠할 수 있는 어떤 그 엄마의 모습. 그런데 원더우먼은 근데 그거 해야지. 글을 몰라서 이거 읽어주세요 하는 거지. 아 그렇지. 떨리는 손으로 사서가 부들부들하면. 그러니까 사실 부고 통보인데 아들이 쓴 편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 잘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래. 편지가 왔어요. 하늘에서. 오 다행이군요 하면서 그 아들이 저녁하면 입을 옷을 계속 기우고 있는 과정에서 카메라는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가냐. 그 아들이 비참하게 원더우먼의 방패에 찍혀서 죽어있는 시체인데 카메라가 시점 이동을 위로 하잖아요. 그럼 저 멀리 스티브랑 원더우먼이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세계 만세. 서방세계 만세. 그렇지. 연합국 만세. 나중에 올가는 나중에 올가는 비참하게 아들의 죽음을. 올가는 뭐야? 올가 이름도 정했어. 올가 아주머니 정했어. 있어. 몸매도 정했어. 어렸을 땐 미인이셨지만 맥주살이 좀 붙으셔가지고 지금 퉁퉁하셔. 하여튼 그런 그 여성분이신데 그 눈은 좀 침침하시고 좀 그런 분이 있어요. 독일의 그 무르프충슈트 마을에 있다고. 거기 그 목축과 그 농업을 겸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올가에게는 사실은 딸이 있었던 거야. 그 죽은 독일 병정 한스의 여동생인 거지. 또 있어? 한스의 여동생인 건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야.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오빠가 누구한테 죽었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나중에 자기가 잘하고 보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한대. 옷도 미국 성조기처럼 입어. 그러면서 자기가 세계적인 스타인데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슈퍼히어로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박수를 쳐.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시즌2의 악역이 되는 거죠. 대포동 미사일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만들고 그조차 응징당해. 누군가의 마음 같은데. 그조차 응징당해. 그 올가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짓밟혀. 정의를 위해서. 이것이 원더우먼의 세계관이다. 여동생도 이름 지어줘요. 아 여동생 이름? 여동생 이름 뭘로 지을까? 슈틸리케로 합시다. 아니야 예뻐야 될 텐데. 슈틸리케로 합시다. 카타리나 정도 할까? 카타리나? 아니야. 카타리나. 오빠의 그 이름을 이어받은 거야. 여자 이름은 버렸어. 그녀 이름은 여자 떡 이름은 사라졌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녀 어린 시절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름은 슈틸리케. 공처럼 생긴 미사일을 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빈정거림이 솔직히 이 영화에 통용돼요. 왜냐면 그 세세하게 분명히 내가 왜냐면 신하루 작가가 분명히 이걸 고려하고 뭔가 그 설정을 해놨어. 그게 다 있어 영화에. 네. 있는데 회수를 안 하는 거야 진짜. 맨 처음에 왜 걸어가면서 대사를 하잖아요. 네. 왜 옛날 한 또 믿은 적이 있었지 이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하지만 난 이제 깨우쳤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왜냐면 중간에 그래야지만이 한 번 또 왜 그 인간에게 질렸어라고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도 되게 짧잖아요. 순간 아레스가 나오는 순간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지 하면서 잠깐 또 아레스가 싸우잖아. 근데 사실 그 순간이 트레버와의 그 갈등의 결정적 동기인데 트레버가 이 여자의 신념이 무너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떠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슬픈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나리오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약간 빈정이 상해서 트레버한테 그랬는데 내 마음이 그랬는데 트레버가 죽는 걸 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그 애틋한 트레버에게 대한 애틋한 마음과 뭔가 채무 의식 같은 게 생기면서 그리고 인류의 선함을 믿잖아. 그치. 그래서 인류의 선함을 믿는 그게 아닌 내가 잘못됐구나를 다시 한번 트레버에게 배우잖아요. 트레버가 자폭으로 가르쳐주는 그 어떤 그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자폭이지 왜? 자폭이잖아. 아니 맞아 맞는데 왜 웃겨, 그게? 자폭으로 가르쳐준다니까 맞는데 웃겨. 아 그럼 뭐 셀프 폭사라 그래야 돼? 그래서 가미가제 했는데 폭사는 셀프. 근데 그 트레버가 가르쳐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제2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역시 이 설정이 다 있는데 랄랄랄라 넘어가. 회수를 안 해. 회수를 영화가. 회수를 안 하죠. 그런데 짠하긴 했다. 그 장면을 찡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어. 왜냐면 그 장면이 왜 성공했냐면 그 장면은 좋았잖아. 왜 귀가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나는데 뒤늦게 생각났는데 이미 쟤는 죽어가는. 그게 이 영화 내내 유일한 영화적 장치야. 맞아. 정말 영화적이었어. 그 장면만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트레버가 그 쏘기 전에 그 갈등하는 그 장면도 좋았었어요. 맞아요. 웃으면서 내가 쏘긴 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왜 딱 그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사랑 고백과 죽음까지 가는 그 이별 시퀀스 그 시퀀스 하나가 딱 영화적이었고 맞아요. 이 갈쿠리 하나가 영화를 거대한 늪에서 간신히 건지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70점짜리니까 그거 하나가 그걸로 70점을 먹었고 나머지 다 빵점. 맞아요. 진짜 70점이야. 그거 씬 그거 몇 분짜리가 이 2시간짜리 넘는 영화에서 10분도 안 되는데 거기 70점이야. 만약에 그 시퀀스가 없었거나 실패했잖아요. 네. 이거는 악녀다. 아니 악다구니. 악다구니. 이거는 이거 악녀 원더우먼이 아니다. 벌써 원더녀와 아구먼이다. 벌써 합체되고 분리된다. 나의 나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크리스 파인 트레버 있잖아요. 네. 크리스 파인 너무 잘생겨서 난 안 죽을 줄 알았어. 밑도 끝도 없는 마음 있잖아. 그쵸. 다음 편 나와도 또 주인공이겠지. 원더우먼 옆에서 뭔가 조연 도와주는 탈출했지 않을까? 했는데 죽은 거야. 탈출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약간 갸우뚱했어요. 그 정도로 잘생긴 애가 한편으로 죽는다는 게 왜 납득이 안 되지?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 걸까? 왜 미남을 저렇게 소모할지? 아니 그러면 오달수 같은 아저씨 죽어도 되냐고.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치. 내 본능적으로 그런 세포가 움직였다니까 죽는 순간. 안 돼. 약간 애였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 멋있게 잡았잖아요. 죽는 네. 모습 말하자면 정말 사별의 어떤 아련한 느낌으로 저 멀리 공중에서 재가 되어 산화되어 가는 그거 보고 봉인 해제되죠. 그 진짜 너무 애틋했어요. 그 목소리가 기억날 때 떠오를 때. 그 다이애나 원더우먼이 힘이 봉인 해제돼서 갑자기 드래곤볼 액션을 하거든요. 전 그거 보고 드래곤볼이 나는 그런 생각 들었어. 그 기공파 같은 거 쓸 때 있지. 내적 에너지에 의해서 두둥실 떠오르고 그 에너지파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서양 영화에 드래곤볼 액션이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 토레마 아키라가. 그걸 느꼈고 채찍 쓸 때 있죠. 네. 진실의 올가미 그거 쓸 때는 중국 무협영화, 중화권 무협영화가 그 도구 쓰는 법에 있어서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어쨌든 느꼈는데 나는 그 채찍 때문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정 놓쳤다 그랬잖아. 네. 순진무구함과 사랑을 사랑하는. 근데 왜냐면 무슨 캐릭터 떠오르는 인디아나 존스가 떠올랐어. 그 인디아나 존스도 채찍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을 쓸 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잡아요. 빰빠밤빰 빰빠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인공의 액션이 시작된다. 이런 신호를 알리고 사람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후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을 쓰고 딱 몇 초간만 잘해. 그리고 게다가 인디아나 존스가 군인이나 어떤 액션 스파이가 아니라 교수님이다 보니까 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잘 묘사한단 말이에요. 고고학자인가? 그렇죠. 고고학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액션 무력 그 활극인데도 주인공의 무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다채로운 장애들이 많단 말이야. 보는 우리 마음을 쫄깃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설정인데 왜냐면 그건 그 인디아나 존스가 갖고 있는 떡밥을 다 회수하는 건데 왜 이건 그럴까라는 거지. 두고두고 우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진실의 올가미는 계속 낼 거라서. 다 다음 편에 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실의 올가미는 그냥 내내 휘두르기만 할 뿐이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는 이런 게 있잖아. 빰빠밤빰빰빰 하고 한 번을 채찍으로 감아서 멋지게 탈출해. 근데 딱 몇 초야. 그 다음 번엔 채찍이 안다. 그럼 여주인공의 얼굴을 딱 인디아나 존스가 돌아봐. 나 어떡하지? 그러면 여주인공은 이미 빡쳐 있어. 야,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요런 묘한 그 미묘한 그것들을 쫄깃쫄깃하게 다 넣어서 해결한단 말이야.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초 안 가. 왜냐하면 적들은 뒤에서 자꾸 쫓아오거든. 이게 인디아나 존스의 방식이면 마치 저는 그 독일군들에 대해서 그 올가미 채찍 쓰는 방식이 원더우먼이
그 느낌 받았어요. 퓨리. 퓨리.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하는 퓨리를 보면 영화가 멀쩡히 가다가 영화가 한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독일군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흰둥이들이 돼요. 그 스톰트루퍼가 되고 제다이가 돼요.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오는 애들을 계속 끝없이 죽여. 채찍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퓨리 감독이 DC 영화를 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퓨리 감독. 그래요? 뭔가 DC와 퓨리의 세계관과 뭔가 원더우먼은 어쨌든 좀 퓨리 후반부 같은? 퓨리는 나도 할 말이 많지. 앞에 한 그 탱크 씬까지는 진짜 이거 뭐야라는 정말 죽여줬거든. 네. 왜 죽여주냐면 아까 말했듯이 연출을 너무 잘해. 단순히 액션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무슨 활극처럼 찍는 그 안에 서사 막 들어가는 거 스토리라인.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동네를 점령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영화가 다른 사람이 연출한 것 같아요. 영화가 그때부터 그냥 만화가 돼요. 만화가 아니라 게임이 돼. 마치 게임. 이런 느낌이에요. 첫날부터 만약 탱크씬을 찍겠습니다. 너무 잘 찍은 거야. 그랬더니 술 먹고 안 나와. 그래서 조 감독이 그냥 찍는 거야. 어차피 뭐 하나 건졌다잉. 그 원더우먼의 유니폼 빨파. 네. 이거가 현실 액션의 무대가 필연적으로 충돌하죠. 그게 아무리 어떻게든 문 뗄라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그 칙칙한 1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왜 DC는 말이야. 맨 오브 스틸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빨강 파랑 성조기 테마 복장. 이것도 어둡게 톤 다운하긴 했어요. 맞아요. 현실의 그 리얼함 그걸 주기 위해서 배트맨은 톤 다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처음부터 까매서.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두 남녀는 성조기 톤의 한계를 짐을 갖고 가야 돼. 그런데 톤 다운을 아무리 해도 충돌은 일어나죠. 이건 뭐 히어로물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 뭐 감내할 부분인 것 같고 그 복장, 무기, 액션 이게 1차 대전의 전장하고는 필연적으로 어색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현대전과 히어로의 무술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표님, 그 DC와 마블이 캐릭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죠? 저 생각에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비슷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 말했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소환을 해보자면 그 캐릭터가 현실 배우가 연기하니까 실제 세계에서 운영할 만한 그럴듯함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더우먼이 너무 순진무구한 캐릭터라면 그 옆에 트레버라는 리얼충이 하나 옆에 붙어서 뭔가 그 시각적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떼떼떼떼 거리고 뭔가 그런 보완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는데 마블 캐릭터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실 보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스타크의 그런 얘기라든가 캡틴 아메리카의 그 짠함이라든가 사실 캡틴 아메리카 이번에 어벤져스에서 그 아이언맨이 싸울 때 보면은 근대 법치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도 그 각자가 가져왔던 그 캐릭터의 서사의 역사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싸울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뭐냐면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그 세계관에서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의 레벨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지. 너무 위에 하이하게 둥둥 떠있는 어린이 만화용의 어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악당 때려잡자가 아니라 악당을 때려잡을 때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기절시키고 어디까지가 옳은가. 그렇죠. 그래서 어벤져스에도 보면 헐크랑 둘이 시가전할 때 시가전하고 나서 막 무슨 세계에 무슨 그런 유엔인가 뭐 그런 데서 뭐라고 하잖아. 하지 말라고 니들. 근데 그런 류의 세세한 게 바로 그 마블이 제가 생각하기엔 디테일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좋은 장치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가 있으면 저러겠지. 저렇게 되겠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저러겠지. 이런 그런 류의 그리고 액션도 그런 기준에서 짜요. 설정을 대도 않는 무슨 뭐 기공파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있는데 엎어졌는데 엎어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굉장히 현실 가능한 부분을 짜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재난들을 그들에게 장애물로 던져줌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이제 별로 거리가 다르지 않게 진짜 리얼한 느낌을 주는데 하이파워를 갖고 있지만 그럴듯함을 준단 말이죠. 인간적인 감정들. 거기서 걔 누구야?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가 왠지 블랙 위도우 사실 한 편도 안 나왔는데도 블랙 위도우 왠지 과거에 엄청난 나타샤라고 부르는 엄청난 뭔가 서사가 있을 것 같잖아요. 있을 것만 같잖아. 사실 본인 정작 그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마블 중 나타샤 편 안 나왔잖아. 영화로 안 됐단 말이야. 사연 있는 여자. 근데도 잠깐 봤는데도 왠지 사연 있겠좀 그런 구축을 딱 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윈터 솔저가 보면 중간에 키스하는 척해가면서 둘이 키스할 때 그 심쿵했다고. 왜냐면은 그 캡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순진한데 뭔가 이 블랙 위도우 산전수전 공중에서 다 겪은 것 같잖아. 이름도 블랙 위도우잖아요. 그 여자가 딱 안고 키스하자 딱 이럴 때 물론 연기지만 그 순간에 나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나도 니꺼. 뭐 그런 기분이 들게 한다면. 근데 DC는 내가 여태까지 본 영화는 안 그래. 그래놓고 더 웃긴 거 뭐냐면 단지 어둡고 칙칙하고 괴로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영화 톤은 더 어둡고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어둡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런 아까 말 현실과 착 붙는 설정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아빠가 엄마가 죽었다라는 네. 거. 부모님이. 근데 단순히 엄마가 죽어서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죽었는데 나는 부자인데 돈 쓰다 지쳤는데 근데 나의 영혼의 반쪽 조커가 나타나서 내 승질을 긁는데 생각해 자세히 보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시리즈를 유추해 보자면 자세히 보면 그 조커는 내 영혼의 반쪽이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옛날 저기 누구죠? 팀 버튼은 잘 파고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배트맨 이미 구축된 게 있어. 네.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그게 심지어 슈퍼맨 옛날에 구축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배려 부렸어요. 리부트를 또 하면서 배려 부렸대. 네. 어떻게 배려 부렸냐면 그 맨 오브 스틸 영화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전 봤죠. 그 실험 영화예요, 영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잘게 쪼개진 이게 에피소드의 사건 결과 있잖아. 그것만 담고 있어. 모든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아빠가 죽는데 네.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얘 아들아 힘을 좋은 데 써라. 뭐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제가 우리 너희 얘기 데드 타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그 묘비를 본다든가 아버지가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빈자리를 본다든가 하는 데드 타임이 필요한데 이 영화가 데드 타임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맨 오브 스틸 보면 2시간 동안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돼 있어. 맞아요. 그것도 다 어떻게 가족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잃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청년기를 여행하면서 보냈는지가 다 옴니버스야. 옴니버스예요. 그러니까 그 데드 타임이 없으니까 느끼고 그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타났다 애가 떨어졌다 우주인이다 잘했다 슈퍼맨이다 아빠 죽어서 얘가 드디어 각성했다 뭐했다 저랬다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쁜 놈들이랑 싸울 때 손에 땀을 쥐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싸울 차례 됐구나. 싸운다. 정보예요. 정보의 나열로 층층이 쌓아놓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영화의 감독들이 어쨌든 간에 서사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는 보는데 성공적이진 않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C 팬 만약에 그 DC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슈퍼맨도 뭔가 그 마블처럼 뭔가 안 나온 거지 사실 결과물이 안 나온 DC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폼은 잡는데 캐릭터들이 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리차드 도너가 만들었던 그 슈퍼맨 시리즈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 DC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서 슈퍼맨의 그 애틋한 하이스쿨 로맨스 그 느낌의 그 애틋함이라든가 그 배트맨은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 잘 했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약간 제 생각엔 조금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은. 그래 나 이런 것도 있어요. 슈퍼맨은 결국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막막함. 이 세계, 이 지구라고 하는 데서 나는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체성 혼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이 사람 겪어봤지. 이 사람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밑도 끝도 없이 폼을 잡아요. 얼굴에. 그 눈썹 찡그리면서 슈퍼맨이.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정체성 혼란이란 거는 영화에서 끝없이 디테일하게 비장신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참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게 그래도 그게 주인공이 슈퍼맨이든 혹은 슈퍼맨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건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에게 드라이브가 걸리게 만드는 그 감정 이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배우가 연기하니까 좀 더 다른 레벨 차원에서 만화와는 좀 다른 레벨 차원에서의 감정 이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블에서는 보다 DC가 그걸 실패한다고 보는 거죠. 마블에 비해서 DC가 캐릭터 구축이 성글다. 성글죠. 왜냐면 마블의 어벤져스 나올 때 토니 스타크의 그 짜증나는 거. 네. 토니 스타크 그 아나무인적인 그 태도. 아나무인적인. 그러나 이 사람이 그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우리 보편 시민에 가까운 정신세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냉동인간 거의 그 냉동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캡틴 아메리카. 세상 물정 모르잖아. 순진하잖아. 그냥 군인이잖아. 그렇죠. 그냥 밥만 먹고 운동만 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토르 동생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구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이사이에 잘못 시켜서 그나마 제일 능력치가 조금 일반인에 가까운 블랙 위도우와 그 사람 누구죠? 그 활 쏘는 사람. 호크아이 같이 그 사이사이에 실제 인간인들이 느끼는 신들 사이에 껴있는 짜증나 이런 피곤하다. 그게 실제로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 편이 없어도 그 관계가 다 느껴지잖아요. 그 캐릭터 구축 잘 돼 있잖아요. 헐크 아저씨의 그
괴로움.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런 거. 분노하기 싫다. 하지만 늘 화가 나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주인공이 한 편에 등장하는데도 그렇게 잘 버무려서 가는 거는 그만큼 짧지만 빠지는 거 없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그 캐릭터 갖고 있는 감정이입의 폭이라는 거죠. 그게 헐크가 다 때려부시고 능력을 10분, 20분씩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원더우먼 한 명의 성장과 각성만 보여주는데도 사실 일관성은 없어요. 일관성, 아까 다 놓쳤다니까 그 부분을. 단지 마지막 성공한 게 그냥 트레버가 애 각성시켜 주려고 자폭하는 거 그거 하나가 성공한 거예요. 그의 죽음은 향후 원더우먼 시리즈를 위한 걸음이었나. 살신성인의 자세로. 만약에 이 비판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신다면 다음 편에서 아까 얘기했던 슈틸리키가 나타나서 원더우먼을 괴롭힐 수는 있죠. 이렇게 실제적인 너는 그렇게 말해놓고 위선적으로 독일 군들을 사람을 죽였잖아. 그게 무슨 사랑과 평화의 여신이야. 했을 때 원더우먼이 울면서 괴로워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마블처럼 되는 거야. 그쵸. 영화 뽑혀 나온 거 보니까 별로 기대는 안 되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캐릭터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랬네. 내가 그걸 잘 몰랐네. 인생은 실전인데. 이러면서 했겠지. 근데 다음 편이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랑 너무 달라서 그러면 진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원더우먼이 아무리 섹시해도 저는 올가의 편입니다. 저는 맥주살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약자 그늘의 편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주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히어로물은 그 사람을 설정에 동의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그럼요. 설정에 동의해야 그걸 즐길 수 있는 건데. 세계관에 들어가야지 즐길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 영화의 기본적인 히어로물 설정 결국 어쨌든 신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테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리얼함을 버무려서 설정엔 동의를 시키고 리얼함은 리얼함대로 어색하지 않게 스토리를 하는 건데 원더우먼은 말 그대로 70점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70점도 솔직히 막 과하게 내가 그 한 신에 70점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체 얘기는 빵점이라. 그러니까 그 어색함의 충돌의 부분에서는 성근데 마지막에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설득력을 딱 주고 끝내. 몸이 막 돌아가는 그런 전투씬 있잖아요. 그런 액션씬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카메라가 도는 거죠? 아니 실제 배우들도 이렇게 사람 몸 타면 돌아가는 점프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액션씬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하는 그런 몸 쓰는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루했지만 앞부분이 볼만했어요. 그래서 지루한데 그런 걸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여자들만 나와서 또 언니들이 또 하는 게 또 보기 좋더라고 나는. 지루해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팔찌로 총알 막는 거 있죠. 네. 그게 원래 이제 원더우먼의 트레이드 마크다 보니까 그 팔찌도 얻어야 되는 거 팔찌 얻어야 되는 거 보여줘야 돼. 총알의 위력, 총알을 맨몸으로 맞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확인하는 거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팔찌를 통해서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거, 그 요령을 깨치는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야 돼. 그래 그거다. 그 다음에 또 방패를 잃어버려. DC는 캐릭터의 감정이 아니라 캐릭터의 설정에 너무 집착해. 맞아. 나는 그거예요. 그거야. 그 설정이고 팔찌 뭐 됐고 감정이거든. 맞아 그거야 그거.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더우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됐어요. 네. 지금 팔찌 하나가 많은 장면이 연상되죠. 그리고 원더우먼이 진실의 올가미만 남기고 세 가지 무기 중에 방패와 검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굉장히 지루한 액션씬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난 방패를 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 대체. 아니 팔찌를 남겨야 되니까 총알을 방패로 막다가 팔찌로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처음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번 써먹어봐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굳이 그 트레버의 여비서가 방패를 압수해서 방패를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간 시점에서 방패 없이 또 총 쏘는 악당들을 만나야 되고 그잖아요. 그게 또 전쟁터에서는 쓰기 힘들다가 마지막에 힘이 각성돼서 설정, 능력치 설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장 설정, 능력치 설정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복장도 그 훔쳐 입고 나오는 과정을 굳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는 말이에요. 너무 절절하다니까.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DC 코믹스의 그 진짜 덕후들은 열광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얻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한 감정의 문제인데 제 생각엔 그 감정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설정에 집착하다가 심지어 설정도 회수 못한 거고. 그 슈퍼맨도 맨 오브 스틸도 복장 얘기 얼마나 오래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알겠어. 쓰다 보니까 밑도 끝도 안 되는 복장을 빤스를 입고 바지 위에 빤스를 입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뭔가 리얼하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주려고. 그걸 샘 레미가 또 스파이더맨에서 참 잘했잖아요. 처음에 어설프게 디자인한 스파이더맨 옷 입다가 점점 디자인을 개선해 가는 그걸 묘사해 준 이유가 뭐겠어요.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허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나왔다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부분도 없고
그냥 뭐 회수 안 된 떡밥과 그러니까 설정을 완성해서 너희에게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를 그러니까 인강이다. 이것은 인강이다. 어차피 이게 한 편을 보고 나온 영화는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쵸? 쭉 나올 거니까 여러 가지 쭉 생각하면은 이게 통틀어서 보면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편은 만약 슈퍼맨 배트맨이 나온다면은 확실히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 원더우먼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나이브한 캐릭터인데 그게 장점이잖아요. 세상을 모두 사랑으로 포용할 건데 그게 이제 인생의 실전인 걸 맛볼 대로 맛본 슈퍼맨과 배트맨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다이애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기회가 있다 이거지. 그거를 잘 버무리면 영화가 재밌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돼요? 여혐 영화 된다. 그렇지. 남자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침 받는. 슈퍼맨과 배트맨 맨스플레인하고 여자는 거의 금발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머리 텅 빈 금발미녀처럼 그래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DC는 뭔가 함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올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가.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래서 잠깐만 나 이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다른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영화를 하자면서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 나 사실 영화관 가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영화에서 하는 거 하자고 그래서 홍 작가가 이 영화를 찝은 거예요. 2개 다. 두 개 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실패했다. 그나마 2편 중에 한 편을 카드 포인트로 받기 때문에 그나마 살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나마 내가 2편 다 만약에 억울하다.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봤으면 뮤살 잡았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볼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하루 이거 2편을 다 봤거든요. 밥도 못 먹고 봤어요 제가. 죄송하게 되슈. 근데 저는 여성 캐릭터가 나온 영화가 또 나온다면 블랙 위도우가 꼭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난 블랙 위도우와 캡틴 아메리카의 사랑이 보고 싶습니다. 악녀랑 원더우먼을 이어서 보니까 원더우먼이 괜찮더라. 그죠. 저는 먼저 봤는데도 괜찮더라. 그건 그래. 괜찮더라 맞아. 그리고 그거 하나 좋았어요. 그 왜 그 노래 부르는 그 약간 또라이 병사 있잖아요. 그 병사한테 너가 없으면 누가 노래 불러주겠어요 하면서 씩 웃잖아. 근데 그거 웃을 때 야 그 아까 얘기했던 전형적인 그 백인 미녀의 입 쫙 찢어지면서 웃는 거 있잖아. 걸작이더라. 얼굴 천재라는 게 얼굴 진짜 페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장단점을 다 갖고 있지만 관전 포인트는 겔 가돛 구경. 맞아. 맞아요. 그것만 해도 사실 겔 가돛 구경할 만해요. 좋았어요. 할만합니다. 겔 가돛 구경 그다음에 스티브 트레버와의 5분 로맨스. 그리고 그거 좋았지. 뭐냐면은 난 사실 이 복장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된다고 보지만 복장을 제외하고 전장에 나설 때 겔 가돛의 그 망토 핏 그냥 그 몸 육체 있잖아. 그거는 정말 히어로 같았어. 오히려 복장이 그건 그래. 해치요. 해쳐. 근데 저는 망토로 이렇게 휙휙하는 그것도 되게 너무 멋있는 거. 키가 크니까 그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장을 오히려 다른 복장이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두먼이었으면 막 뽀대났겠다. 병사들 코피 흘리더라고. 아무도. 전쟁이 그래서 멈춘다. 코피 전쟁이 그래서 멈춘다. 가뜩이나 맨 처음에 장군 나올 때 이미 설명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뭐 한다. 영양실조로 코피 터지는 순간 다 지금 전투기가요. 그래서 이거 복장만 아니면은 겔 가돛은 확실히 배우로서 원더우먼이 참 딱이에요. 진짜 딱이더라고요. 웃을 때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70년대에 그 쨍한 복장 있잖아. 금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그걸 하고 2010년대 영화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복장 디자인 자체가 수습이 잘 안 돼. 하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 복장이 그냥 아이덴티티인데. 근데 신기하기는 왜냐면 나는 캡틴 아메리카 나올 때도 나 어렸을 때 캡틴 아메리카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떤 영화에 대한 미망으로 초등학생한테 웬 만화책을 던져줬는데 미국 만화. 그 캡틴 아메리카였어.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자라서 다른 건 아이언맨 좀 예쁘잖아 디자인이. 근데 캡틴 아메리카 영화 나올 때 원더우먼과 똑같은 생각했거든. 될까? 그것도 빨파잖아. 근데 그것도 좀 그럴듯해. 훨씬 더 원색적인데 색깔을 훨씬 더 원색으로 노골적으로 썼는데 더 그럴듯한데 이상하게 DC 영화의 맨 오브 스페이스 슈퍼맨이나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더 속옷스럽게 입어서 그런가 봐요. 이 이유가 겉옷이 아니고 속옷 같은 옷만 입어요. 둘 다. 슈퍼맨도 그렇고 원더우먼도 그렇고. 스판덱스는 마블도 다 두루두루 입어요. 아니 스판덱스랑 좀 달라 그 느낌이. 좀 더 속옷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 약간 왜냐면 예를 들어 블랙 위도우도
몸매가 드러나는데 그렇죠. 수트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 왜 그 일본 만화에 보면 몸에 착 달라붙는 약간 몸매가 드러나지 못한 우주복이라는 느낌 같은 느낌인데 이건 약간 속옷. 그죠, 속옷 느낌이에요. 슈퍼맨도 팬티가 바깥에 나와 있고. 그렇죠. 원더우먼도 그 뭐지? 뭐 여성 속옷 같잖아요. 란제리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 브루스 웨인이 주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딱 찍힌 사진. 근데 저 그 사진 되게 좋았거든요. 아니 생각해봐. 거기서도 나 허벅지 보이니까 이상해서 확 깼어. 아니 그 표정들이 진짜 왜 정말 30년대에 찍은 사진들의 표정이고 약간 굳었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정말 우리 옛날 사진 보면은 옛날 사람들 짓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거지. 그래서 오 진짜 잘 찍었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배트맨과 로빈도 걔네도 팬티가 있잖아. 밖에 나와 있어 원래. 근데 배트맨은 까만 색깔이 크게 티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팬티 밖으로 원래는 회색 가방이었어요. 원래 옛날 배트맨은. 맞아. 하이즈가 회색이고. 이게 윌리엄 몰턴 마스턴도 그렇고 이 BDSM DC가 태생부터 뭔가 의심스럽다. 그렇습니다. 속옷을 밖에 입는 것을 좋아한다. 나 궁금한 거 있다. 네. 계속 궁금했어. 슈퍼맨은 근육 때문에 스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난 거에 가깝잖아요. 라고 봐야겠죠. 배트맨은 그 근육 갑옷이지.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걸로 나와 원래. 근육 모양 갑옷. 근육 모양 갑옷 그 웃긴 거 있잖아. 그 까만색을 칠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저거 되게 웃긴 그거 아닌가? 아니 옛날에 로마군이 하던 거잖아. 그 배우들이 그 할 때도 요즘은 이제 조금 소재도 좋고 잘 만들었는데 옛날에 그 옷을 입어서 되게 불편하대요. 그게 옷이 연기할 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굳이 불편하게 로마군이 게르만족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상체에 안 꿀리려고 왜 근육 모양 갑옷 입고 출전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로마군 하면 생각나는 그 흉갑. 흉갑. 어쨌든 DC의 분발을 건승보다는 네. 분발을 이래서 되겠나 마블에. 조금 아쉽다. 네. DC도 분발하고 그리고 DC는 올가에게 사과하세요. 올가의 불쌍한 한스는. 영혼에 사과하세요. 한스와 올가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근요 시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